이제 그만 끝내자, 미영아. 너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웃기지도 않아. 25년 전 그날도 나는 너를 속이고 있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너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하고 있었거든. 25년 동안 이렇게 순진한 여자와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 새벽 3시 17분. 정미영의 눈이 번쩍 떠졌다. 25년간 수간호사로 일하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이 무언가 이상함을 포착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급박하고 불규칙하며 마치 누군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듯한 소음이었다. 미영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잠든 남편 성준호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성형외과 원장인 그는 평소 깊게 잠드는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딘지 달랐다. 그의 숨소리마저 평소보다 가쁘게 들렸다. 복도의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미영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도어폰 화면을 통해 복도를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지? 미영은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망설였다. 새벽 시간에 문을 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혹시 누군가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비교적 밝게 조명되어 있었지만 좌우를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발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가방이었지만 모서리 부분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붉은 얼룩은 의료진인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색깔이었다. 피야. 미영은 무릎을 꿇고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다. 가죽 표면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손잡이 부분도 끈적한 느낌이었다. 누군가 피 묻은 손으로 이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 분명했다. 가방의 잠금 장치는 열려 있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봉투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성준호.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도 남편의 필체로.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피 묻은 가방에 들어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가방은 누가, 왜 자신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일까? 미영은 재빨리 가방을 집 안으로 가져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병원 관련 서류들이 나왔다. 모두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두 번째 봉투에서는 사진들이 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들. 남편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어딘가 모를 장소에서의 모임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평소 집에서 보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마지막 봉투를 열 때 미영의 손은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에는 은행 관련 서류와 거액의 현금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다. 모든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이 있었고 금액 단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미영은 서류들을 다시 차근차근 살펴봤다. 병원 수술비 명목으로 입금된 거액들, 그리고 그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빠져나간 흔적들. 정상적인 병원 운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었다. 그때 침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아, 뭐 하고 있어? 미영은 재빨리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소파 뒤로 밀어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화장실 다녀오는 중이었어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남편이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다. 미영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왜인지 오늘은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일까? 그래, 내가 너무 신경질적이었나. 다시 자자. 남편은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안고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소파 뒤에 숨겨둔 가방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5년간 믿어온 남편, 그리고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피 묻은 서류 가방.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미영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남편이 병원으로 출근한 후 미영은 서둘러 소파 뒤에서 가방을 꺼냈다. 밤새 잠 못 이룬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지가 두려움보다 컸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차례대로 펼쳐놓았다. 충분한 자연광 아래에서 보니 어젯밤 어둠 속에서 놓쳤던 세부 사항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병원 수술 동의서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환자 이름은 가명으로 보였고 수술 내용도 일반적인 성형수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수처치라는 모호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수술비는 일반적인 성형수술비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1,000만 원. 이런 수술이 있나? 미영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서류를 분석했다. 수술 코드도 생소했고 사용된 의료 용어들도 표준 의료 용어와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짜 수술 내용을 감추려는 것 같았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사진들이었다. 총 26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대부분 남편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호텔 라운지 등에서 찍힌 사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편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함께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미영은 그 날짜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남편이 의료진 회의 또는 학회 참석 명목으로 늦게 들어온 날들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분위기는 진중한 의료진 모임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은밀한 거래를 논의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미영은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남편 옆에 앉은 남성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그 봉투는 명백히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현금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공무원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검토한 것은 금융 서류들이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남편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정기적으로 입출금되고 있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보니 의료 컨설팅비, 특수수술비, 연구개발비 같은 명목이었지만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컸다. 더욱 이상한 것은 출금 내역이었다. 돈이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분산되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계좌들 중 일부는 미영이 전혀 모르는 명의였다.
심지어 해외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준호가 이런 돈을 어디서? 미영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모든 서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 남편의 서명이었다. 그런데 이 서명들을 자세히 보니 평소 집에서 보던 남편의 서명과는 조금 달랐다. 더 기계적이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미영의 눈에 한 장의 메모가 들어왔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것이었지만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12번 케이스 완료, 다음 주 3건 예정, 서쪽 루트 확보 필요 같은 암호 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절대 미영에게 들키면 안 됨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미영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미영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고 각 폴더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수술 장면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상적인 성형수술 사진이 아니었다. 환자의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이건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수술이야. 미영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성형수술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수술은 범죄자가 신분을 감추거나 정체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받는 불법 수술이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해주는 의사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물어야 했다. 두 번째 폴더에는 환자들의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다. 가명을 사용한 것들이었지만 몇몇은 실명으로 보이는 정보도 있었다. 그 중에는 경찰 수배자 명단에서 본 것 같은 이름들도 있었다. 미영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봤다.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불법적으로 범죄자들의 얼굴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 그 돈의 일부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세탁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미영은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범죄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다정하고 성실해 보였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사진, 서류, 녹화 파일까지. 남편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성형외과 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과 연결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다. 미영은 재빨리 모든 서류와 사진을 가방에 넣고 USB도 뽑아서 숨겼다. 가방을 다시 소파 뒤로 밀어넣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미영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 미영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미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었다. 3일이 지났다.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연기 같았다. 남편의 웃음소리, 다정한 말투, 어깨를 감싸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가짜로 느껴졌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5년간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피 묻은 가방과 그 안의 증거들만 맴돌았다. 미영 선배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후배 간호사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윤서의 다음 말이 미영의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아, 그런데 선배 남편분 병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성형외과 쪽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미영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무슨 소문?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응급실 김 선생님이 그러는데 며칠 전에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왔대요. 그런데 그 환자 상태가 너무 이상했다고. 윤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수술 부위가 심하게 감염되어 있었는데 수술 기록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환자 신분증도 가짜였고. 김 선생님이 성형외과에 문의했는데 그런 환자는 모른다고 하더래요. 미영의 입이 바짝 말랐다. 남편이 한 불법 수술의 후유증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어? 그게 더 이상한 게 다음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퇴원 수속도 없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에 누군가 휠체어로 데리고 나갔더래요. 얼굴은 모자로 가려서 확인이 안 됐고. 미영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미영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어딘지 긴장한 듯한 톤이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지금 바로 병원 앞 카페로 나와주세요. 성준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미영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30분 후 미영은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곧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검찰 수사관 이태준입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리에 앉았다. 성준호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검찰에서 남편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준호는 현재 불법 의료행위, 자금 세탁, 조직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요? 이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미영은 가방의 존재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태준은 봉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다. 미영이 며칠 전 발견한 것과 유사한 사진들이었다. 남편이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들. 남편분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표면적인 사업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범죄자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불법 수술을 해왔어요.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여러 경로로 세탁되고 있고요. 미영은 사진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남편이 정말로 범죄자였다는 것을. 더 심각한 건 지난달 수술받던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태준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환자가 죽었다고요? 네. 불법 성형수술 중 마취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성준호는 이를 은폐했어요. 시체를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고 입을 막았고요.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사람을 죽이고도 돈으로 무마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있었거든요. 내부 제보자요. 성준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미영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며칠 전 발견한 가방이 바로 그 제보자가 남긴 것이었다는 것을. 성준호는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태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모든 불법 자금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인이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미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명해야 해요. 부인이 진짜 피해자라는 것을 말이죠. 이태준은 명함을 건넸다. 생각해 보세요. 성준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리고 부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 둘 다 가능하지만 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미영은 명함을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준호의 범죄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집에 있을 수 있는 자료들, 그의 행동 패턴, 공범들과의 연락 방법 등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성준호가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명을 죽였으니까요. 미영은 그 말에 전율했다. 25년간 함께 잠자리를 함께한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미영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남편과의 25년 결혼 생활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고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분노였다.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고 범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검찰 수사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불법 자금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 서재 안에는 남편의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다. 의료 기밀이 있어서라는 이유였지만 이제는 그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미영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서는 평범한 병원 관련 서류들이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서랍 바닥에서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모든 계좌의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미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좌들이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15억 원이었다. 두 번째는 8억 원, 세 번째는 22억 원. 총 6개의 계좌에 무려 7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계좌가 자신의 주민번호와 도장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입금자는 모두 가명이었다. 그리고 출금 내역을 보니 해외 송금, 부동산 구매, 고급 자동차 구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도장을 언제 위조한 거야? 미영은 서랍을 더 뒤져봤다. 그러자 작은 상자에서 자신의 도장이 여러 개 나왔다.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도장들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필체를 흉내낸 연습지까지 있었다. 세 번째 서랍에서는 더욱 끔찍한 것들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계좌 개설 서류, 심지어 해외 법인 설립 서류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미영은 그 어떤 것도 직접 한 적이 없었다. 25년 동안
25년 동안 이런 일을. 미영은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이용해 왔는지 깨달았다. 결혼 초기부터 조금씩 자신의 신분을 도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믿음직한 아내, 성실한 간호사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네 번째 서랍에서는 보험 서류들이 나왔다. 미영을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들이었다. 보험금은 모두 50억 원 이상이었고 수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다. 설마. 미영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렸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범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적당한 때에 자신을 제거할 생각인 것은 아닐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재빨리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미영아, 왜 안 자고 있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아, 그래. 나도 물 좀 마셔야겠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영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오전 남편이 병원에 간 후 미영은 이태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제 명의로 된 계좌가 6개나 있어요. 총 7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리고 부동산, 주식, 심지어 해외 법인까지 모두 제 명의로. 전화 너머로 이태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성준호는 모든 범죄 수익을 부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인이 범죄의 실질적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징역도 가능해요. 미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중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이태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부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준호의 실제 공범들을 찾아내야 해요. 공범이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이런 규모의 범죄를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의료진, 금융업계, 심지어 공무원까지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미영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며칠 전 본 사진 중에 남편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중에는 분명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혹시 성준호 외에 가족 중에 연루된 사람이 있나요? 이태준의 질문에 미영은 순간 멈칫했다. 가족? 성준호의 동생은 어떤 일을 하죠? 시영제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런데 왜 건설회사 이름이 뭐죠? 대성건설이요? 성준호 동생 성준석이 대표인데.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정미영 씨, 큰일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성건설도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불법 자금을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세탁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준호와 성준석 형제가 함께 범죄 조직을 운영해 온 겁니다. 미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범죄자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는 허수아비였다. 더 심각한 건 성준석 명의로도 부인의 개인 정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부인이 대성건설에 숨겨진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두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범 중 한 명이 되는 거죠. 미영은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 남편만이 아니라 시댁 가족 전체가 자신을 범죄의 방패막이로 이용해왔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발소리가 2명분이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온 것 같았다. 미영아, 나왔어. 준석이도 같이 왔다. 시동생까지 와 있었다. 미영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거실로 나가자 남편과 시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미영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미영은 소파에 앉으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남편 성준호와 시동생 성준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25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계속 연기해야 했다. 성준석이 형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형수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방문객은 없으셨어요? 이상한 전화요? 무슨?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 온 적 있나요?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혹시 이태준 수사관과의 만남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요, 그런 연락은 없었는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성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영아, 사실 우리한테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병원 쪽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예정이래. 세무조사요? 그래서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세무서나 검찰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줘. 성준석이 덧붙였다.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의료업계는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괜한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영은 그들이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검찰과 접촉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았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준호의 표정은 전혀 안심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성준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님, 화장실 좀 빌려주세요. 네, 저쪽 복도 끝에. 성준석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성준호가 미영에게 다가와 앉았다. 미영아, 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당분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좀 맡겨줄래? 세무조사 때 괜한 오해 받을 수 있거든. 미영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남편이 증거를 은닉하려는 것이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예방 차원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 세무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때 성준석이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미영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형수님, 이거 화장실 세면대 옆에 있던데 떨어뜨리신 건가요? 미영은 당황했다.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져간 적이 없었다. 성준석이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었다. 아, 그런가요? 언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네요. 미영이 핸드폰을 받으려 하자 성준석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혹시 통화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아니요, 별다른 연락은.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미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태준 수사관과의 통화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 그건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일 거예요. 보험회사요? 어떤 보험 관련해서요? 성준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건강보험. 정기검진 안내 같은. 이상하네요. 통화 시간이 꽤 길던데 30분 넘게 통화하셨더라고요. 성준석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미영은 위기감을 느꼈다. 보험 상담이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어보길래. 성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준서가 너 먼저 가 있어. 네, 형. 형수님,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성준석이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준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영아, 네? 25년 동안 고생 많았어. 갑작스러운 말에 미영은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성준호가 돌아서서 미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사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25년 동안 연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연기요? 응, 다정한 남편 연기. 너를 사랑한다는 연기. 평범한 의사인 척하는 연기. 미영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 끝내자, 미영아. 너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성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검찰에서 연락 왔지? 이태준 그 자식이 너를 구슬려서 나를 팔라고 했지?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을까? 놀란 표정 하지 마.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25년 동안 너를 감시해왔는데. 감시요? 응. 내가 언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병원 동료들도 내 사람들이 많거든.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당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럼 왜 저를? 이용했냐고? 당연하지. 너 같은 완벽한 방패막이가 어디 있겠어. 성실한 간호사, 착한 아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람. 너의 명의를 쓰면 누가 의심하겠어. 성준호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가리켰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다. 웃기지도 않아. 25년 전 그날도 나는 너를 속이고 있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너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하고 있었거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그럼 우리 사이에 진짜였던 건 하나도 없었나요? 하나도. 성준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 하나 있네. 너에 대한 경멸. 그것만큼은 진짜였어. 25년 동안 이렇게 순진한 여자와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 미영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성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너도 쓸모가 다했어. 검찰과 손잡고 나를 배신하려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미 다 하긴 했어. 내가 이태준과 카페에서 만난 것도 집에서 내 서류를 뒤진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당했던 것일까? 이제 선택해야 해, 미영아.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건지 아니면 성준호가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 협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협박이었다. 시간을 좀 줄게. 내일까지 결정해. 그리고 미영아, 성준호가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 너도 알겠지만 나는 이미 한 명을 처리했거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25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미영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이 나간 후 미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조차 사치로 느껴졌다.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태준 수사관이었다. 정미영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성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내부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당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제거요? 네. 성준호는 이미 한 명을 살해했고 당신이 증인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지금 즉시 집을 나가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세요. 호텔이나 24시간 카페 아니면 병원이라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영은 급하게 짐을 챙겼다. 중요한 서류들과 며칠치 옷, 그리고 숨겨두었던 피 묻은 가방까지.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망설여졌다. 만약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엔진을 켜놓은 채 서 있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아파트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벌써 미영은 뒷문으로 나가기로 했다. 아파트 뒤편에는 작은 상가가 있었고 그곳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12층에서 1층까지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동안 미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뒷문을 통해 나온 미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택시를 잡아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24시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은 미영은 노트북을 펼쳤다. 가방에서 꺼낸 USB를 다시 연결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볼 작정이었다. 단순히 피해자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남편과 그의 공범들을 법정에 세워야 했다. USB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들어 있었다. 수술 기록, 환자 정보,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녹음 파일들이었다. 남편이 공범들과 나눈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다. 준호야, 이번 건은 너무 위험해. 환자가 죽었잖아. 걱정하지 마. 이미 처리했어. 시체는 화장했고 가족들도 돈으로 입막음했어. 그래도 불안해. 혹시 발각되면 발각될 리 없어. 모든 증거는 미영이한테 씌웠으니까. 설사 들통나도 내가 아니라 미영이 처벌받게 되어 있어. 미영은 손을 떨며 파일을 멈췄다.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이용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시동생과의 대화였다. 형, 형수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계속 눈치채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고처럼 만들 수밖에. 생명보험도 드러났으니까 일석이조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한 건 우리가 잡혀가는 거야. 미영이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파일을 껐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남편과 공무원들과의 대화였다. 김 과장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 원장,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저도 곤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더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만약 일이 터져도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지시게요? 다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저는 피해자고 아내가 혼자 다 한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모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네 번째 파일은 환자 사망 당일의 녹음이었다. 어떻게? 환자가 죽었어? 당황하지 마.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화장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짜 서류 만들어서 처리하면 돼. 가족들은? 돈으로 해결할 거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미영은 남편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모든 파일을 들은 후 미영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남편과 그의 공범들을 모두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것도 분명했다. 새벽 5시 미영은 이태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사관님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저도 이제 싸우겠어요.
남편과 그 공범들을 모두 잡아넣을 거예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 목숨이 위험해요. 그럼 차라리 싸우면서 죽는 게 낫겠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증거가 있어요. 남편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들이요. 이걸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자료를? 내부 제보자가 남긴 것 같아요. USB에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이태준의 목소리가 흥미로워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시내 카페에 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세요. 보호해드릴게요. 미영은 노트북을 닫으며 결심을 굳혔다. 25년간 순진한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남편이 자신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차례였다. 카페를 나서며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25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미영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추적자가 되었다. 기다려, 성준호. 이제 내가 널 사냥할 차례야. 미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의지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다. 경찰서 보호시설에서 하루를 보낸 미영은 이태준 수사관과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증이 필요했다. 정미영 씨, 이 녹음 파일들만으로도 상당한 증거가 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증이요? 현장 증거예요. 실제 수술 장면이나 자금 거래 현장을 포착해야 해요. 미영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그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병원에는 CCTV가 있지 않나요? 물론 있죠. 하지만 성준호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불법 수술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미영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혹시 병원 내부에 협조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2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있거든요. 이태준의 눈이 빛났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내부 협조자가 있다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다음 날 미영은 신중하게 선택한 동료에게 연락했다. 수술실 수간호사 김정희였다. 20년간 함께 일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온 사이였다. 정희야,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미영 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출근 안 하셔서 모두 걱정했어요. 지금 설명하기 어려워.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불법 의료행위에 연루되어 있고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큼은 전했다. 언니 정말이에요? 성준호 원장이 그런 일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김정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병원 CCTV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CCTV요? 그건 보안팀에서 관리하는데. 아, 보안팀 과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 해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성준호 원장 측근들이 많으니까. 김정희는 망설이다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다. 언니 사실 요즘 병원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 밤늦게 수술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식 수술 스케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수술실 청소를 특별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바로 그것이었다. 남편이 불법 수술을 했던 증거였다.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난달에 2번, 이번 달에 1번. 모두 주말 밤이었어요.
CCTV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을까? 아마도요. 보통 한 달 정도는 보관하거든요. 미영은 희망을 느꼈다. 만약 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정희야, 정말 위험할 수 있어. 괜찮겠어? 언니가 위험하다면 저도 도와야죠. 20년 동안 언니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요. 그날 저녁 김정희는 보안팀 과장을 만났다. 다행히 그는 기꺼이 협조해 주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정희야, CCTV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어떤 점이요? 지난 한 달간의 자료 중에서 주말 밤 시간대만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아. 미영은 그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혹시 백업 서버는 없나요? 있기는 한데. 그건 원장 권한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어요. 미영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냈다. 정희야, 혹시 다음에 그런 수술이 있으면 미리 알 수 있을까? 글쎄요. 보통 당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럼 연락 오는 대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김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이대로 있으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돼. 한편 이태준 수사관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성준호의 금융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은행 측 협조로 성준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고 있어요. 그런데 입금자가 모두 가명이거나 페이퍼 컴퍼니예요.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탁된 돈이라 추적이 어려워요. 이태준은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돈이 나가는 경로는 파악했어요. 대부분 부동산 투자나 해외 송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특히 부동산 부분은 성준석의 건설회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남편의 다음 범죄를 미리 파악해서 현장에서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김정희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오늘 밤 10시에 응급수술이 있대요. 하지만 공식 스케줄에는 없어요. 미영은 즉시 이태준에게 연락했다. 수사관님,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요? 오늘 밤 남편이 불법 수술을 할 예정이에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9시 미영은 병원 근처에 숨어 있었다. 이태준과 수사팀도 대기하고 있었다. 병원 CCTV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니 직접 촬영하는 수밖에 없었다. 10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뒷문으로 들어왔다. 얼굴을 가린 남자 2명이 의식을 잃은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병원에 침입했다. 25년간 근무한 병원이라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수술실까지 가는 최단 경로도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이미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영은 작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남편이 환자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었다. 불법 성형수술이었다. 미영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손이 어깨를 잡았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미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병원 경비원이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당신이 성준호 원장 부인이지? 원장님이 찾고 있어. 미영은 위기를 느꼈다. 경비원도 남편 편이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증거는 확보했다. 이제는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영은 재빨리 핸드폰의 녹화 파일을 이태준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경비원의 뒤를 따라 수술실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성준호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영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25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면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야? 다 알고 있어요. 환자 사망 사건, 불법 성형수술, 자금 세탁. 그리고 제 명의로 모든 걸 처리한 것도요. 그래서 어쩔 건데? 성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이미 모든 증거는 너한테로 향하도록 해놨어. 내가 뭘 해도 결국 너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방금 전 당신의 불법 수술 장면을 다 녹화했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 전송했고요. 성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너가 감히? 네, 감히 했어요. 25년 동안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요? 그때 수술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 마취의 간호사, 그리고 환자를 데려온 남자들까지 모두 미영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성 원장,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마취의가 다급하게 물었다. 괜찮아. 처리할게. 성준호가 경비원에게 눈짓했다. 경비원이 미영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병원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찰입니다. 모두 손들고 제자리에. 이태준과 수사팀이 수술실로 들이닥쳤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성준호 의료법 위반, 살인,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내 아내가. 성준호가 마지막까지 미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성준호 씨, 당신과 공범들의 대화 녹음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이태준이 녹음 파일 일부를 재생했다. 성준호가 환자 사망을 은폐하고 미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대화였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준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미영이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준호 자신의 목소리였다. 아내의 살인을 계획했던 증거였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공범들이 차례로 체포됐다. 마취의 간호사, 환자를 데려온 남자들까지 25년간 지속된 범죄 조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영아, 성준호가 수갑을 찬 채로 미영을 바라봤다. 마지막 순간에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미영은 들어주지 않았다. 25년 동안 고생했다고 했죠. 저도 똑같이 말해줄게요. 25년 동안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런데 이제는 연기 끝이에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차례거든요. 성준호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미영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죽으면 너도. 닥쳐. 미영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25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사냥하는 거예요. 수술실이 조용해진 후 이태준이 미영에게 다가왔다. 정미영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준호와 공범들은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부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되겠지만 부인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미영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 미영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준호와 그의 공범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25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냉혹한 범죄자의 모습이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25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아니 25년간 속임당했던 아내입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이 증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신분을 도용해서 모든 범죄 수익을 제 명의로 돌렸고 저를 방패막이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녹음 파일에도 나와 있듯이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사가 성준호를 바라봤다.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성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판결은 예상대로였다. 성준호는 무기징역, 시동생 성준석은 20년,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면서 미영은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25년간 지고 다닌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6개월 후 미영은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 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 미영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어떤 부분이요? 의료진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부분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거고요. 그날 저녁 미영은 아파트 옥상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봤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전에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태준 수사관이었다. 미영 씨, 안녕하세요. 근황이 어떠세요? 좋아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준호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다던데요. 그래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동정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25년 동안 당신을 이용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미영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곳들이 있었다. 이제 내가 사냥꾼이다. 미영이 25년 전 처음으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범죄자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냥꾼이었다. 미영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25년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아낸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존재로 거듭난 것이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